Not a new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s.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딥다운 싱즈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할까 합니다. 딥다운 싱즈, 승산 출판이고요. 네, 이거는 외국 저자고 2004년에 출판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1년에 승산해서 출판되었습니다. 입자 물리학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표준 모형이거든요. 표준 모형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한 책인데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간 지성에 대해서, 인간의 예측, 인간의 예측이 어디까지 맞느냐 이건데, 현재까지는 표준 모형 자체를 인간이 수학적으로 예측을 했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표준 모형이라는 게 이제 정립이 됐는데 뭐 100%는 아니에요. 어쨌든 인간의 예측은 어디까지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표준 모형이 주된 게 대칭이거든요. 대칭이고 분론, 수학 체계인데, 그래서 어떤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어떤 수학 체계에서 예측 가능한, 이걸 종합을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예측을 수학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예측이 모두 맞고 있는 거예요. 모두 맞고 있다. 한 예로 슈레딩거 방정식 중에 외부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상태인데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양밀스라는 사람이 여기 추가를 하게 돼요. 왜 추가를 하게 되냐면은 대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불변성, 예전부터 수많은 과학자들은 불변성을 논하게 되었어요. 근데 특수 상대성 때문에, 특수 상대성과 양자역학, 충돌인가요? 특수 상대성을 가지고 양자역학을 논하게 될 때 이 불변성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추가 항을 도입하게 된다. 만약에 여기는 전자기력이라고 한다. 이런 추가 항을 넣게 되고요. 이게 분론으로는 U1이라고 하고요. 유니터리. 그리고 양력에서는
강력에서는 이거를 추가하게 되고, 강력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강력에서도 강력에서도 이런 게 추가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책에서 한 예시인데, 그러니까 어떤 본 식이 있어요. 방정식이 있었다. 방정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를 해야 불변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 실험이죠. 실험을 해봤더니 이 예측이죠. 예측과 잘 맞아 떨어지더라. 이렇게 해서 정립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많은 과학자들은 대칭성을 염두에 둔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두 달 전에 책도 보면 수학의 함정이라는 책에서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대칭성을 따지는데, 그 아름다움이죠. 그걸 추구하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역사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수학적으로 예측을 계속 했는데 실험 값과 계속 일치하고 있어요. 일치라기보다는 그쵸? 거의 일치죠. 소수점 아주 밑까지는 타당하다고 해야 되겠죠? 네.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간의 어떤 인간의 추측이 실체를 기술할 수 있는가, 이런 지금 말이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다. 더 파고들다 보면은 유언 이런 게 있고요. 이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니죠. 수많은 유튜브나 과학 유튜버들은 이런 거 설명을 하고 맞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실험과 예측을 비교해서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실제와 이 수학적 그런 게 연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자기력이고 이게 양력, 강력 해서, 여기서는 글루온이 8개였고, 양력은 이렇게 나오고, 전자기력은 대칭이다, 광자, 이렇게 해서 파인만, 계속 유튜브에 나오는 파인만 그래프, 이런 식의 준비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예측들이 있어요. 수많은 예측들이라는 거는, 파인만 그래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관계에서 수많은 수학적 예측을 한단 말이죠. 예측을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맞다 하면은 새로운 입자가 발견되는 거야. 계속 새로운 힘 입자, 또는 페르미온 입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표준 모형은 정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통합이론인 게 있죠. 통합이론에서는 결국 모든 게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촉근이론에서는 11차원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펜로즈는 4차 복소인 트위스터 이론. 이걸 주장하고 있죠. 4차 복소라는 게 왜 나왔는지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거는 유언은 1차 복소, 우리가 말하는 게 복소 평면이죠. 그리고 2차 복소, 강력은 3차 복소예요. 복소 차원이기 때문에. 그럼 중력까지 계산을 하려면은 더 이상의 차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3차 복소까지 나왔으니 강력이, 중력은 4차 복소가 아닐까. 뭐 SU4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굴론 체계는 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펜로즈는 그런 생각 때문에 트위스터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촉근 이론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 보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저도 일반인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이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 지금 통합은 어쨌든 약정기잖아요. 약정기는 정립이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니, U1과 SU2 요게 통합이 왜 되었는가 보면은 어떤 이론 체계를 수립했는데, 이거는 광자 대신에 비제로라고 불리는지 모르겠는데 비제로라고 하는 거를 지칭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W0 이걸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냐 보니, 이것은 Z 보선이죠. 사실 보니까 Z 보선을 예측할 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 책에서는 요게 20%고요. 요 책에서는 80%라는 거야. 그러니까 Z 보선 안에 요 입자가 80%가 있고 요 입자가 20%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합이 된 상태죠. 통합된 상태로 Z 보선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런 내용을 왜 많은 사람들 설명을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책 중에.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합이라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강력으로 가게 되면은 강력의 세기죠. 강력의 세기를 하다 보면은 봅시다. 아이소스핀 공간, 아이소스핀 공간이라는 거를 또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회전 불변성이죠. 스핀 회전인가요? 스핀에 따라서
양성자가 될 수도 있고 중성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다. 이것도 나름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었습니다. 써놓은 게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가리기 효과예요. 가리기 효과. 무언가 하니 광자는 질량이 0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리기 효과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는 도체라고 합시다. 도체가 양력이라고 한다면은 유효 질량이 생기고요. 플러스 알파인가요? 유효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수학 체계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광자가 왜 질량이 0인가를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조건을 하나 만든 거죠. 장막을 하나 만들어 보고 이 장막이 있음으로써 유효 질량이 생기는 걸 예측을 했는데 이 유효 질량을 만든 어떤 배경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예측한 거예요. 배경장. 모든 건 예측을 하고 실험적으로 검증을 한 거죠. 그렇다고 배경장이 결국은 이게 힉스장이에요. 힉스장. 힉스장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이 책이 쓰여진 게 2004년인데 힉스 입자가 발견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미 그걸 예견을 했어요. 이미 이론적인 정립은 된 거고 이제 그 가속기 에너지가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된 거죠. 도달이 안 된 거였죠. 근데 결국은 발견을 했고요. 2012년인가요? 발견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의 예측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인간의 예측이에요. 인간의 예측이 결국 실제인가요? 실제를 설명할 수 있다. 계속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예측이. 왜 예측이 설명이 되었을까요? 실험할 수 있었으니까. 실험 가능. 자, 이제 이 저자가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그럼 통합이 될 만한 이론은 지금 가속기 세기의 10의 15에서 10의 17승 이 배죠. 이 정도 세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건 힘들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입자 물리학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면은 제 생각은 그렇죠. 하나는 간접적, 우주선이죠. 우주선 중에 초진성. 입사 에너지가 엄청나니까 요거를 간접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아니고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의 예측은 실제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술의 발전이 돼서 실험으로 검증이 되면은 그게 또 입증이 되는 거죠. 인간의 예측은 맞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인간의 예측은 뭐냐? 가속기, 입자 가속기죠. 입자 가속기를 더 큰 걸 만들면은 초대칭 입자 이걸 가정을 했는데요. 현재 이게 과연 맞는가?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의 리뷰는 이 정도 마치고 이제 또 지나갈 수 없죠. 그래서 진화론과 관계가 있느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까지 막 특이한 사항은 못 느꼈어요. 사실 진화론과 관계가 있을까? 일단은 아이소스핀 공간, 이 공간이라는 거는 실제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이죠. 우리가 이제 수학 체계에서. 그리고 어떤 입자를 봤을 때 이 안에 수많은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력도 있고 강력이죠. 강력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굴러오니까 이걸로 합시다. 강력을 하고 스트롱 포스인가요? 광자도 있을 거죠.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를 다 통합하려면은 각각의 공간이 다 틀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가환이에요. 비가환.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상호작용의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많은 이 입자들이 있으면은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입자 안에는 또 수많은 또 힘 입자들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죠?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반복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래야 입자들 간의 배열이 딱딱딱 맞고 요것이 점점 이제 분자적으로 안정적이고, 이 분자적으로 그 움직임이나 어떤 결합이 안정적이어야 세포가 안정적일 것이고, 그죠? 점점 커지는 거야. 세포가 안정적이야 개체가 안정적일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은 수학적인 어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스핀의 방향이 달라질 때마다 입자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핵 안에 있는 핵자들이 이미 같은 상황인데 배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는 되게 불안정한 거거든요. 불안정하다. 이 불안정성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힘은 뭐죠? 그건 모른다는 거야. 그런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있지만은 그런 내용은 당연히 안 나오죠.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보면은 진화론과 비교를 해보면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화가 그러니까 무작위로 해서 계속 안정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요거보다는 이제 다음 책인데, 그거 또 있네요. 맞다. 아닙니다. 네. 여튼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뜨문뜨문 시간 날 때마다 해서 결국은 어제 완독을 했는데 시간이 돼서 한번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